안녕하세요. 유주아빠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인식이 변했어요. 하지만 남성들이 육아휴직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행률이 낮고 또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정확히 2020년 2월 3일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반응이 딱 두 가지였어요. 정말? 갑자기 왜? 라는 반응하고, 두 번째는 부럽다. 근데 입은 부럽다고 하는데 눈은 이 도라이, 그걸 왜 쓰냐? 감당되겠냐? 라는 게 깔려 있었어요.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깔려 있었어요. 근데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만 특별히 나한테만 있는 혜택이 아닌데 여러분들 다 쓸 수 있잖아요. 나중에 회사에 돌아와서 불이익 받을까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솔직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은 저는 약간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단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배우자가 직장을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럼 배우자 수입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참 제도가 좋은 게, 아빠가 배우자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면은 3개월 동안 한도 250만 원으로 아빠의 달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250만 원씩 혜택을 줘요. 그럼 3개월 동안은 쓸 수 있잖아요. 단지 보이지 않는 나중에 복귀했을 때 내가 받을 불이익이 걱정돼서.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게 막말로 나중에 기업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누군가를 해고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회사가 힘드니까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장이야? 육아휴직 쓴 사람 있고 안 쓴 사람 있어. 그럼 육아휴직 쓴 사람을 자를까요? 안 쓴 사람을 자를까요? 법에서는 육아휴직 복귀한 사람을 자르잖아? 그럼 이 사람은 난 육아휴직이 써가지고 이 사람이 나 해코지했다 라고 신고하면은 오히려 사장은 더 피해봐. 그거 더 못 잘라. 요즘 세상이 어떤데. 출산율 낮아가지고 장난 아닌데. 지금 정부에서 여러분들 육아휴직 썼는데 불이익 봤다라고 매스크 한번 떠봐. 난리 나요. 이건 이번 정부만 아니야. 미래에 더 심각해질 거예요. 건들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지금이 최적의 찬스란 말이에요. 동료가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게 안타까워서? 무슨 소리예요? 그런 동료, 만약에 동료가 당신이 이거 있어가지고 욕한다? 손가락질한다? 그 동료 수준이 나쁜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지. 지도 쓰시는 건데 겁나서 못 쓰는 거잖아.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많이 이슈가 대두화되잖아요. 그래서 각종 출산 정책이랑, 발음이 안 된다. 각종 출산 정책이랑 육아 정책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서 배우자도 원래 200만 원 주던 걸 250만 원 주고 많이 늘리잖아요. 애가 키우기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 저는 육아휴직 쓴 이유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나와 내 아이의 유대관계. 지금 애는 나를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빠인지 인식을 하겠지만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다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느낌으로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 초기 유대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빠는 돈 벌어온 사람, 엄마는 밥 해주고 날 집에서 보살펴주는 사람, 이런 인식 말고 둘 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면은 애가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돈을 많이 벌어온 아빠, 돈을 많이 안 벌더라도 자기가 많이 놀아주는 아빠, 후자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뒷받침도 돼야 되지만 너무 나쁜 수준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하다면 그것보다 놀아주는 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저도 거의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물론 육아할 때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육체적으로 힘들겠지만 뭐 일단 내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그런데 직장에서는 내 아이가 아니잖아. 고객이고 상사고 욕먹고 다 케어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쉬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다시 복직하더라도 그 안정감 때문에 다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1년 동안의 휴식 기간이 생기잖아요. 시간 남으면 유튜브를 녹음하면서 애랑 추억도 쌓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다 추억이에요. 애랑 영상 녹음하면서 일기가 되는 거잖아. 마음 많은 거지 뭐. 직장 다니면 되지 열심히. 잘 안 되거나 그래도. 두 번째 이유는 내 아내를 더 잘 이해하려고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쓴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다르죠. 육체적인 변화도 있을 거고 마음의 심리적인 변화도 많았을 거잖아요. 내가 밖에서 직장 생활했을 때 안에서 혼자 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애를 키우면서 그 힘듦을 같이 느껴줌으로 인해 가지고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질 거잖아요. 거꾸로 배우자도 제 아내도 이 사람이 직장 생활하고 들어오면서 애 케어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툴툴대고 잔소리했던 게 힘들었겠구나 느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아내가 이제 산후조리원 동기 톡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이제 육아휴직 쓸 거예요 얘기하니까 아주 주변에서 부럽다 부럽다 하잖아요. 내 아내 인싸 만들 수 있잖아요. 가오도 살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빨아먹어야지. 내가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세금 많이 냈는데 솔직히 혜택 받은 건 지금까지 없었어. 출산하고 애를 키워보니까 혜택 받을 기회가 생기네. 그럼 당연히 이용을 해야지. 정말 세금을 활용 못하는 사람들은 바본 거예요. 그 제도를 이용해야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빨아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가장 알아듣기 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세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 1년은 아니더라도 3개월은 250만 원씩 나오니까 쓸 수 있잖아요. 만약에 1년 동안 쓰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 받는다는 사람을 가정으로 했을 때 정확히 1560만 원을 받아요. 1년에. 그리고 아이가 한 달에 뭐 아동수당, 양육수당 해가지고 3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나옵니다. 배우자 수익까지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빚이 많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나는 이런 복지 혜택 써가지고 세금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시면서 이런 거 혜택 못 받아. 그 나중에 내가 나이 먹었어. 3040 아빠님들 더 노령화 사회가 될 텐데 그때 되면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세금 내실 우리 미래 세대 분들은 없고 우리가 정작 이제 혜택 받을 때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혜택 받으셔야 돼요. 미래 세대가 그거를 뭐 세금을 월급을 반을 세금을 낼 정도로 우리를 커버해 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합니다. 90년생, 00년생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은 전혀 달라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게 합리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냉정하기도 해. 육아휴직을 쓰는 게 좋은 제도잖아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정부가 만든 건데 그걸 왜 안 쓰고 쓰는 사람을 욕하는 건지 갑자기 나 내일 육아휴직 쓸 거예요 하고 육아휴직 쓰고 어느 순간 안 나타나. 그런 분들은 솔직히 조금 욕해도 되지. 그런데 내가 육아휴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습니다라고 미리 얘기해주고 회사도 준비를 할 수 있게 말하면서 정확하게 쓰신 분들은 추가 요구를 해요. 복직해서도 솔직히 나라면 일 잘하고 생산성 좋은 사람은 육아휴직 썼다고 하더라도 냅두지. 육아휴직 썼다는 것만 가지고 절대 불이익을 안 줘요. 불이익 줄 수가 없어 지금 세대에서는. 주면 난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 더 쓰고 단축 근무도 1년 더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단축 근무도 쓸 거다. 안녕.